아이슬란드의 외딴 어촌에서 우연히 발견된 1940년대의 낡은 필름. 그 속에서 흘러나온 건 처음 듣는 듯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깊숙이 울리는 낯익은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는 10년 전 한국의 외딴 섬에서 제가 직접 채록했던 민요와 거의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구 반대편,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두 지역에서 어떻게 같은 노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수천 년을 건너 이어져 온 인류의 숨겨진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이사 마르틴이라고 합니다. 민속음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전 세계의 고대 민요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북유럽 아이슬란드의 한 어촌 마을에서 시작되어 다시 한국의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요. 몇 달 전 저는 아이슬란드의 작은 마을 후사비 근처에서 고대 바이킹 시대의 민요를 채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칠고 차가운 바람이 해안을 스치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래된 창고에서 필름 몇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필름들은 194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당시 불렸던 노래들이 담겨 있었죠. 당시엔 마치 보물 상자를 연 기분이었어요. 저는 장비를 준비해 곧바로 필름을 재생했고 그렇게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낡고 긁힌 필름 속에서 들려온 그 멜로디. 단순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정교했고 무언가 상형적인 리듬이 느껴졌어요. 저는 곧장 제 필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기록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저는 과거 한국의 외딴 섬, 고흥군의 어느 마을에서 한 노파가 불러주던 노래를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노래는 당시에도 이상하게 북유럽의 무언가를 연상케 했지만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해 그냥 흘려보냈었죠. 하지만 지금 그 노래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아이슬란드에서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음정, 리듬, 구조, 전개 방식까지 너무도 흡사했어요. 음악 민속학자로서 이 정도의 유사성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는 기록을 더 뒤졌고 다시금 제 기억 속에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10년 전 저를 한국의 그 섬으로 이끌었던 초등학교 음악 교사 현우였습니다. 그는 그 마을의 부임한 젊은 교사로 당시 마을 노인들과 함께 잊혀진 민요를 복원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누구보다 음악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민요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저를 마치 수년간 기다린 듯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자신이 녹음해둔 수많은 민요를 들려주며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 중 한 노래가 바로 지금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들은 그것과 거의 일치했던 겁니다. 10년 전 그 섬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있어 마치 꿈처럼 신비로운 시간이었어요. 당시엔 바다의 짠내음과 바람 소리 속에서 노파의 잔잔한 목소리로 불리던 민요를 무언가 고대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노래를 잊고 살았죠. 너무도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이슬란드의 한 구석에서 그것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할 이야기라고요. 제가 들은 두 노래는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어떤 연결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도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 어떻게 동일한 멜로디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한 구조였고 이는 수천 년 전 인류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곧바로 짐을 쌌고 1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현우 씨를 만나고 싶었고 그 섬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진실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지 음악을 넘어서 인류의 기억과 문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연결의 증거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제 여정은
다시 한국의 남쪽 끝, 고흥의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있었고 그 섬은 변함없이 조용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곳 어딘가에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수천 년의 노래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다시 고흥의 섬에 도착했을 때 마치 시간마저 숨을 죽인 듯한 정적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옅게 낀 부둣가에는 바다의 짠내와 함께 묘하게 익숙한 향이 감돌고 있었고 섬마을의 고요한 풍경은 저를 10년 전으로 단숨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이곳은 그렇게 고요했고 동시에 아주 강렬한 무언가가 숨겨진 곳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지금 그 느낌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발견한 노래와 이 섬의 민요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 고요함은 더 이상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어요. 뭔가 거대한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이 섬의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취하자 그는 예전보다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역시 그 노래였죠? 그는 말하자마자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과거 자신이 정리해둔 노트와 녹음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그의 열정과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그 안에는 섬 주민들이 기억하는 노래의 구조, 가사, 음계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마을 회관을 빌려 과거 그 노래를 불렀던 노인 몇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은 아직도 그 노래의 멜로디를 기억하고 계셨고 조용히 입을 열어 그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그 선율은 아이슬란드에서 들었던 멜로디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단지 음정의 높낮이나 발음의 차이가 있을 뿐 리듬 구조와 후렴구의 멜로디, 반복되는 가사의 운율이 너무도 흡사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마을 남쪽의 작은 구릉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의 무덤이라 불리는 오래된 고분군이었는데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석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몇몇은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문양을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슬란드 북부에서 본 고대 바이킹 룬 문자와 거의 흡사한 형태였거든요. 물론 직접적인 해석은 어려웠지만 그 형태와 배열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조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과 한국의 고고학자, 유전학자, 음악학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프로젝트를 국제적인 공동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현우 씨는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증거와 기록을 수집했고 아이들과 함께 민요를 정리하며 자료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필름 속 멜로디의 음파 구조와 이곳 민요의 주파수를 비교 분석했고 놀랍게도 두 노래가 동일한 스케일과 리듬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전자 분석을 위해 섬 주민 중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몇 분의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과거 북유럽 이민자 집단의 DNA와 비분석하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유전적 연결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민요에서 출발한 이 여정은 점차 인류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사건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세력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우리의 발견을 두고 문화적 과장 혹은 이론적 왜곡이라고 비판했고 몇몇 언론은 우리의 작업을 민족주의적 신화 만들기로 폄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한 이 노래는 단지 민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바다를 건너 전해진 그리고 잊혀졌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인류의 공통된 기억이자 문화의 DNA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섬의 해변에 앉아 홀로 그 노래를 다시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섞여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마치 바다를 통해 대륙과 대륙을 잇고 시간을 넘나드는 통로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노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의 고고학자들과도 협력하여 고흥섬 주변의 해양 유적지에 대한 탐사를 요청했고, 석판에 새겨진 기호의 해석을 위해 언어학자들의 의견도 수렴했어요. 또한 유럽에서는 제가 속한 음악민속학학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논문 초안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외국 언론사가 저희 연구에 대해 취재를 요청해왔고, 저는 기꺼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가 어떻게 북유럽과 한국 남부를 연결짓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고, 저는 아이슬란드의 필름과 고흥의 민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편집해 북유럽 문화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식의 헤드라인으로 보도해버린 것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비판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북유럽 학자들은 분노했고, 심지어 몇몇은 저에게 공개적인 항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가 민족적 우월성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학문적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죠. 아이슬란드에서 함께 협업하던 동료들 중 몇 명은 연락을 끊었고, 저희 연구를 소개하기로 했던 한 국제 저널은 원고 심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렇게 연구는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흥섬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지역 방송국에 우리가 주민들의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방송은 일방적인 시선으로 편집되어 나갔고,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피해 도망가고, 노인분들은 더 이상 민요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온 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멀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학교 근처의 언덕에서 혼자 앉아있던 저에게 현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방송 봤어요. 마을 사람들도 봤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밤바람보다 따뜻했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현우 씨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다시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저의 진심을 설명해 주었고, 아이들에게는 이 노래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기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할머니 한 분이 다시 노래를 불러주셨고, 이번에는 노래가 끝나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거요. 당신이 그걸 기억해줘서 고맙소. 그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현우 씨는 저를 근처의 작은 진료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진료소의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할아버지예요. 예전에 이 섬에서 병원 일을 하셨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에 아주 오래전 외국인이 섬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국인은 마을 어르신에게서 노래를 배웠다고 했죠.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어요. 그 외국인이 혹시 과거 북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 중 누군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이건 단지 전설이 아니라 과학과 증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실체였던 것이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고대 민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진심의 언어였다는 것을요. 오해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 노래는 저에게 다시 사람을 믿게 해주었고,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진실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노래를 통해 잊고 있던 인류의 연결고리를 다시 떠올리게 될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국제공동 발표회가 서울의 국립대학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학자들과 기자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발표가 단순한 학술 보고를 넘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류의 연결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어요. 현우 씨와 저는 마지막까지 자료를 점검하고
발표 순서와 시연할 공연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회의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발표는 고흥섬의 어린이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그 오래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선율이 천천히 공간을 채워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장내는 금세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음 한음 울려 퍼질수록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투명했고 동시에 너무도 깊고 단단했어요. 그 순간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그 소리에 감동받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노래가 끝난 후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 민요는 고흥이라는 작은 섬에서 수천 년 동안 구전되어 온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조의 노래가 지구 반대편 아이슬란드의 어촌 마을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회의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바다를 건너며 남긴 흔적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유산입니다. 이어 유전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이 나와 과학적 분석 결과를 하나하나 발표했습니다. 석판의 문양은 바이킹 시대 북유럽의 룬 문자와 일정 부분 일치했고, DNA 분석 결과에서도 특정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해양 루트를 통한 교류 가능성은 기존 학계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새로운 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발표를 들었고, 발표가 끝난 뒤 장내는 거대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천천히 일어난 박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긴 기억을 꺼내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듯한 울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이후 수많은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노래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어요. 그 후 저는 다시 고흥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어요. 해변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던 중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현우 씨와 그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그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온몸으로 그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닌 저 자신을 감싸는 삶의 일부였어요. 현우 씨와 저는 이 노래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국제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세계 여러 지역의 유사한 민요와 신화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한 곡의 노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노래를 수집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멜로디는 여전히 그 노파가 들려주던 고흥섬의 민요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대륙을 건너 언어와 피부색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연결해준 기억의 노래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잊혀진 노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그 노래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숨쉬고 있고 언제든 다시 세상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들으려 해주세요. 음악은, 그리고 기억은 인류가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잊혀진 노래가 있다면 저에게 제보해 주세요. 우리는 그 노래를 통해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